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결혼한 지 이제 2달 된 새댁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저와 15년지기 단짝 친구예요. 여자들 우정은 깨지기 십상이라지만 저와 친구는 15년 내내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모든 비밀도 다 털어놓고 명절 땐 집에 찾아뵙고 가족들 인사도 드리고 집안 대소사도 가장 먼저 챙겨주고 이 세상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줄 거란 믿음이 확고한 엄청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요. 정말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남의 연애사 결혼사는 옆에서 미주알 고주알 하는 거 아니라지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친구는 4년 정도 만난 2살 연상 남자친구 있습니다. 친구 남친은 원래 저와 잘 알던 사이인데 어느 날 친구와 오빠가 같이 술자리를 마련했다가 둘이 좋다고 사귀게 되었네요. 오빠가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외모 중시하는 친구가 한눈에 반해서 시작한 연애였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저도 잘 아는 오빠와 사귄다니까 전 좋아서 적극 도와주었죠. 그런데 그냥 제가 오빠로 알던 사람과 친구가 남자로 아는 사람은 다르더군요. 오빠는 친구 속을 무던히도 썩였습니다. 여자 문제로요. 연애 초기 한 2년간 오빠가 바람도 피고 여자 관계도 복잡해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제가 친구 뜯어 말렸습니다. 바람기는 어쩔 수 없다. 제발 너 마음 접고 헤어져라. 둘이 헤어지고 친구는 울고불고 밤새 괴로워하고 저는 그런 친구를 위로해주면 그 다음날 또 둘이 화해했다며 손잡아오고 참으로 친구도 저도 거지 같은 하루하루였죠.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에 크게 여자 문제로 뻥 하고 터지고 친구가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못 만나겠다. 헤어지자고 단단히 마음을 잡았습니다. 오빠 와서 싹싹 빌고 전 절대 오빠를 용서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친구는 또 다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의 진심을 알아준 건지 오빠가 그 후로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연락처를 싹 다 삭제하고 1시간 간격으로 친구에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꼬박꼬박 보고했고 자기 전에 꼬박꼬박 화상 통화해서 안심시켜주고 회식이 있는 날은 회식 끝나고 꼭 친구 집 앞에 와서 안아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니깐 친구도 다시 믿더군요. 이제 고생 끝이구나. 둘이 제발 행복해라 했습니다. 올해 저 결혼한다고 분주했습니다. 역시 제 친구가 2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더군요. 그리고 제 결혼 준비 도와주면서 친구도 오빠와 결혼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빠의 집안 사정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속속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냥 오빠가 바람기만 잡으면 될 줄 알았어요. 친구가 오빠 얘기하길 꺼려해서 잘 지내려니 했는데 친구도 결혼하려고 준비하면서 해주는 얘기를 듣고 전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 빚이 좀 있대요. 바람필 때 겁없이 긁은 카드빚, 카드 메꾸려고 대출한 빚, 한 5천 정도 있답니다. 그리고 오빠 아버지가 별 달고 있답니다. 네, 그 별요. 그래서 오빠 어머님이 버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아마도 결혼하면 오빠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언제 나오실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답니다. 오빠에게 동생이 있습니다. 2살 터울 남동생, 그니까 우리와 동갑이죠. 1급 뇌성마비랍니다. 그 동생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답니다. 걸어본 적도 앉아본 적도 없답니다. 33년 평생을 방에 누워서 TV가 세상을 통한 유일한 창구로 그렇게 살고 있대요.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노쇠하셨으니 오빠가 동생을 끝까지 책임지게 되었대요. 오빠 집에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동생이 몸이 불편하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조금 나와요. 그거와 어머님이 버시는 생활비와 오빠 월급으로 빚 갚고 먹고 살기 급급했답니다. 전 해줄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악이다 막장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최악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빠는 평생 결혼 안 하려고 했대요. 세상에 어느 여자 인생을 망칠 일이 있냐면서 오빠는 제 친구와 사귀면서도 종종 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했대요. 친구를 사랑하지만 자기는 이런 상황이니 언제든지 친구가 떠나가도 잡지 않겠다고.
근데 바람필 땐 잡아놓고서. 근데 제 친구는 바보인 건지 미련한 건지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감수할 수 있답니다. 빚은 함께 갚아나가면 되고 어차피 집 구하기 어려울 테니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어머님하고 동생 함께 보살피면 된답니다. 친구는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4년제 국립대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꼬박꼬박 적금 붓는 어여쁜 아가씨예요. 키도 168에 날씬한 체형이고 하도 밝은 성격이라 인기도 많았어요. 친구 부모님도 아직 일선 현장에 계십니다.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네 집 사정 부모님께 얘기해봤냐고요. 그랬더니 딴 건 다 얘기했는데 차마 오빠 동생과 아버지 얘기는 할 수 없었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차차 알게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빠랑 친구랑 결혼할 거라고 요즘 식장 보러 다닙니다. 올 겨울에 결혼한다네요. 4년간 만나오면서 양가 부모님은 종종 뵈었기 때문에 따로 상견례 없이 날짜만 뽑았답니다. 친구 부모님은 이런 사정 모르시겠죠. 친구 결혼 정말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은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행복하게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말릴 방법 없을까요? 추가.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마치 내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몇몇 분은 인연 끊고 살라고 하시는데 내 자신만큼이나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여자가 나이가 들면 더더욱 좁아지는 게 친구 관계인데 내 평생 끝까지 함께 가리라 의심조차 않던 친구입니다. 인연 끊으라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배필과 여러 댓글의 조언대로 부모님께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저녁에 친구와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면서 간절히 얘기해 볼랍니다. 여기 댓글도 프린트해 갈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안 먹히겠죠. 그럼 내일이 토요일이니 친구 집 놀러 간다는 핑계로 친구 부모님 만나 뵙고 부모님과 친구 앞에서 모든 얘기를 풀어놔봐야겠습니다. 이래도 결혼하겠다 하면 그땐 다른 분 말씀처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근데 혼인신고 좀만 미루자로 달래봐야겠죠. 전 제 우정 지키기 급급했는데 댓글 보고 이게 아니구나 싶네요. 머리채 잡히고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제 친구와 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씁쓸하네요. 두 번째 추가.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을 올리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과 질책해주셔서 감동했습니다. 글 올리고서 틈틈이 핸드폰으로 댓글 확인도 했는데 하나하나 답글 못 올려 죄송합니다. 좋은 일도 아닌데 후기 써야 할지 망설이다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써봅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저녁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정색하더군요. 너 또 잔소리 할 거면 나 술 안 마실래.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살살 달래서 소주 한잔 하러 들어갔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한 병쯤 마시고서 슬슬 얘기 꺼냈는데 친구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딱히 문제 있는 거 없잖아. 그럽니다. 자꾸 얘기를 꺼내도 귀찮아하고 잔소리로만 듣고 그 분위기에서 벌컥 화를 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울고불고 할 수도 없고 나도 모르겠다 싶어서 술만 먹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 붙잡고 하소연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건데 네가 아무리 옆에서 울고불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친구 의상하지 말고 그 정도만 해둬라 라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래, 이런다고 나한테 득될 게 뭐 있냐 싶기도 하고요. 토요일 주말인데 친구에게 카톡해보니 오빠랑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재밌게 놀아라 해놓고 주말 동안 데이트하겠다 싶어서 냅뒀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여기 판의 댓글들 보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죠. 마침 저희 신랑도 친구 남친도 일한다 하고 친구는 집에서 쉬고 있다길래 그럼 놀러 갈게 하고 냉큼 건너갔습니다.
늦은 점심을 둘이서 차려 먹고 설거지 해놓고 TV 보며 수다 떨고 있으니 친구 어머님 오시더라고요. 저 왔다고 어머님이 과일 꺼내주시길래 여자 3명이 둘러앉아 깎아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때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어머니, 땡땡이 시집 간다는데 서운하시죠? 저도 시집 갈 때 우리 엄마가 괜히 서운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이때 친구는 이미 눈치챘는지 인상을 팍 씁니다. 친구 얼굴은 못 본 척 어머님 얼굴만 바라보고 얘기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근데 전 정말 땡땡이 좋아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갑자기 친구가 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쌩 까고 하던 얘기 마저 했습니다. 네, 낱낱이 다 얘기했습니다. 땡땡이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다. 내가 알던 오빠도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땡땡의 애인으로 본 오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여자 문제가 복잡했다. 이것은 이미 어머님도 그동안 땡땡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보셨으니 어느 정도 아시리라 짐작이 된다.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불안하다. 근데 오빠 집 사정이 어머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다. 오빠 아버지는 이런 상황이고 동생은 이런 상황이다. 어머님도 편찮으시다. 오빠 앞으로 빚도 있다. 얘기를 시작하니 저도 뭐부터 얘기할지 몰라서 횡설수설했지만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냈습니다. 친구는 일어선 채로 절 미친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여자 문제 얘기 나올 때부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한쪽 손에 과일 집은 채로 얼어버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마지막엔 어머님이 아예 넋을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얘기 다 할 동안 친구는 그냥 선체로 노려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것이 자기한테도 속 시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 다 하고 전 그냥 바닥만 보고 있고 어머님은 그냥 멍하게 앉아 계셨고 친구는 선체로 한참 동안 후후 한숨 쉬다가 자기 방으로 건너가더군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친구한테 카톡했어요. 널 정말 아껴. 너가 불행해지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차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 날 원망하고 미워해도 좋아.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욕해도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가 결혼하겠다면 그래. 그때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라고요. 지금 이거 쓰는데 조금 눈물이 나네요. 어쨌든 친구가 읽고서 답장이 없더군요. 그리고 며칠 지난 오늘까지 친구한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친구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하고 물으시더니 너 이 망할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욕하시며 화내시다가 내가 이래선 살 수 없다며 우시다가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어요. 전 그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며 묵묵히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을 우시더니 우리 땡땡이 버리지 마라. 네가 있어줘라. 버리지 마라 하시고 끊으셨어요. 제가 이 사단을 냈습니다. 아직도 제가 잘한 건진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제 얘기를 듣고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수고했어 라면서 안아주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로써 전 제 평생 친구를 잃을지도 모르고 저 때문에 친구와 가족들은 지금 전쟁이겠죠. 가슴이 먹먹합니다. 글 쓰고 확인 누르고 잠시 주방 다녀와서 보니 그 사이에도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토닥토닥 잘했다. 글쓴이 같은 친구가 부럽다는 응원과 칭찬 댓글에 또 푼수떼기처럼 왈칵 눈물이 납니다. 저 평소에 이미지가 차갑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어제 오늘은 그저 정수기 마냥 툭 건드려도 눈물이 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먹먹했던 가슴이 따뜻한 댓글에 해실해실 풀립니다. 익명뿐인 인터넷 게시판 이게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안녕하세요. 후기라고 할 것까진 없고 그래도 제가 예전에 쓴 글에 정말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 아파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어마어마하게 위로를 받아서 그 뒷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예의지 싶어서 글 씁니다. 친구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저 애가 타고 마음이 아팠고 어쩌다가 만난 다른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그 친구가 온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그래서 제가 먼저 빠지거나 안 나갔습니다. 남편은 절 안아주기도 했고
애인 잃은 것보다 더 산심이 커 보이십니다, 마눌님 하면서 놀리기도 했고, 그러다가 광복절 전날 한참 여름휴가 시즌이었죠. 남편과 둘이서 바람 쐬러 가까운 계곡에 다녀온 날 늙은 몸 이끌고 오랜만에 한 물놀이에 완전 지쳐서 집에 뻗어 있는데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전화였는데 오히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친구 전화를 받으니 차분하고 좀 쌀쌀맞은 목소리로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물놀이 좀 했다고 피곤한 게 대수냐. 내 친구가 날 찾는데 라고 생각하며 불이 나게 화장하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꼬치구이 하나 시켜놓고 마주 앉은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고 소주 한 잔 들이키고 친구는 갑자기 끄끄 울더군요. 옆자리로 옮겨 앉아서 한참 안아줬습니다. 제 어깨가 축축하게 젖을 만큼 한참을 울다가 좀 진정이 되었는지 한숨을 푹 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하는데 저도 그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렇게 또 둘이 손잡고 끄끄 울었습니다. 그리고 좀 진정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집은 예상대로 전쟁이었다더군요. 엄마와 아빠는 친구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기도 하고 손잡고 달래기도 하고 아프시다고 끙끙 앓기도 했답니다. 부모님 그러시는 거 보니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오빠한테 안 되겠다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오빠도 처음에는 그래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러고 일주일쯤 지나서 오빠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더랍니다. 친구한테는 나 도저히 너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다. 예전에는 내가 못나서 결혼을 꿈도 못 꿨는데 너가 있어서 내가 이제 살아갈 목표가 생겼는데 너가 사라지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라며 애걸복걸했고 오빠는 친구 집에 나름대로 지극정성을 다 했대요.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간추려 얘기하자면 오빠가 한 달 내내 매일같이 집으로 꾸역꾸역 찾아오면서 오면 인사만 꾸벅하고 과일 박스 놓고 가고 책 놓고 가고 꽃도 놓고 가고 미역이나 북어 말린 거 이런 것도 놓고 가고 문 안 열어주면 집 앞에다가 놓고서 가고 친구 어머니가 치를 떨며 싫어하셨다는데 아버지는 불러와라 얘기라도 해보자 해서 얘기했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밥 차려주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해서 밖에서 아버지랑 친구랑 오빠랑 3명이서 저녁을 먹었대요. 그러고 있다 보니 어머니도 궁금은 하셨는지 뒤늦게 오시더랍니다. 어쨌든 오빠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보기 싫고 마음에 안 차실지 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해결 중이고 노력하고 있다. 빚도 올해 1,000만 원 가까이 갚아나가고 있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 뭐뭐 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해야겠지만 우리 집이 주택인데 따로 작은 별채가 있다. 별채에서 시작하면서 최대한 친구가 신경 쓰이지 않게 하겠다. 동생은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으로도 장하고 고맙다. 동생은 자기 어머니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등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어필하더래요. 그리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는 더 펄펄 뛰었답니다. 저런 놈한테 시집 가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친구는 정말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빠가 자기 집에 그렇게 해주는 것, 그 심약한 사람이 그리 해준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빠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준 셈이니 이제는 자기가 오빠 편이 되어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롭더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여기까지가 그노간의 얘기고요. 내일 친구는 웨딩 촬영을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셀프 촬영을 하는데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배시시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너가 어떤 마음으로 날 말렸을지 알아. 나라도 아마 그랬을 거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뜯어 말렸겠지.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절대로 널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을게. 진짜 약속할게.
전 눈물을 머금고 친구의 앞날을 축복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디 친구 인생이 뻔한 삼류 스토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박한 것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쁜 인생이 되기를, 친구 결혼식 날 친구 부모님이 못 이기는 척 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 시원한 후기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후기여서 죄송스럽네요. 그렇지만 힘든 출발인 줄 알면서도 웃으면서 시작하는 친구에게 모진 질타보다는 축복해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추가. 5년 전에 갑갑한 마음에 글을 썼었습니다. 지난 5년간 현실은 그 어떤 드라마, 영화보다 가혹했어요. 그리고 둘이 헤어졌어요. 후기 딱 한마디만 쓸게요. 절대 부모님 가슴에 대못 치는 결혼 하지 마세요. 다 잃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고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오산이고 자만입니다. 남보다 당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세요. 친구는 남편하고 헤어진 지 좀 되었는데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연말에 문득 친구 생각이 나서 씁쓸해 하다가 옛날 판에 글 쓴 생각이 나서 와보았습니다. 꼭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시고 행복하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연애 4년 가까이 동갑 부부, 30대 초반 결혼 2년 차예요. 시댁은 시골이고 농사 지으세요. 남편이 아들 둘의 막내이고 장남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과 같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아주버님네는 추후에 시부모님 유산 다 물려받을 계획인데 저희 부부는 농사일 도와드리지도 못하니 넘보지도 않습니다. 안 도와주고 안 받겠다는 입장이고요. 형님이 며느리 혼자서 시어머님 모시고 하느라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만 매번 생신 때, 명절 때, 집안 큰일, 제사, 김장 때, 심지어 추수 때 허드렛 일까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오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몇 년은 휴가의 월차, 연차 등 시간 내서 갔었지만 휴가를 매번 낼 수도 없는 거고 죄송하다고 하고 올해부턴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이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고객센터와 상담 문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불이익을 겪은 후로 녹음은 필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도 전화 오고 받으면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 아시나요? 그런 어플이 있어서 다운받아 잘 쓰고 있어요. 형님이 이번 제사 때 제가 못 간다 하니 쌍욕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만한 욕을 들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죽을 죄 지었나 싶을 정도로 쌍욕을 들었어요. 저희 유산 안 물려받을 거고 심지어 시부모님 용돈, 생활비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형님 입장에서는 혼자 일 다 해야 하니 얄미운 동서겠지만 나름 할도리는 한다고 생각해요. 쓰다 보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김장 안 하는 만큼 갖다 먹지도 않고요. 제사 못 가니 돈 보내드립니다. 끝나고 온천이라도 다녀오시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세상 듣지 못할 쌍욕을 들었어요. 물론 같이 욕할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고 너무 당황해서 소리 지르시면서 욕하시는 거 듣고만 있다가 끊었고 끊고 나서 녹음 기능이 생각나서 저장 파일 불려드려 조용히 남편, 아주머님, 시어머님께 각각 보냈습니다. 난리가 났죠. 형님 이미지가 정말 세상 큰 며느리 현모양처였거든요. 남편이 저보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크게 벌렸다고 녹음까지 했냐고 무섭다네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저희 서울에서 맞벌이 하고 야근에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거 아니까. 자주 뵙지도 못하고 제 성격도 남편 성격도 한 성격 하다 보니 할 말 다 하고 살아서 그런지 저희를 조금 멀게 느끼시고 큰 며느리만 끼고 사시거든요. 모르겠어요.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 연락 오는 거 다 무시하고 일하는데도 손에 안 잡혀서 써봅니다. 추가 댓글 감사합니다. 다 읽었어요. 아까 오후에 하루 종일 화를 표출할 곳이 없어서 쓴 글인데 다들 욕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찌 보면 제가 얄밉고 이기적인 동서가 맞아요. 저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할 말 따박따박하며 예의 없게 대드는 미친 동서도 아니에요. 쉬는 날 많지 않고 매일 퇴근 6시라는 회사가 8시 넘어서 퇴근하고 가끔 토요일도 일합니다. 시댁 한 번 가려면 300km는 가야 하는데 토요일에 오전에 출근했다가 갔다 오기 여간 피곤한 거 아니에요.
평일에는 아예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는 시부모님이시기에 형님한테 전화 오면 제가 따로 늘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재차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왜 그런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시어머님께 전화드려 죄송하다고 세기를 박으니 형님이 폭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쌍욕은 듣기 너무 불쾌하고 화나네요. 앞에 내용 없다고 하신 댓글엔 글쎄요. 저랑 형님이랑 나눈 카톡 대화도 다 있고 앞서 통화 내용을 잘라서 보낸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3분가량 통화 파일 다 보내드렸어요. 이 정도면 대답된 거죠? 거의 전화 받자마자 몇 마디 후 욕 먹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입장은 저더러 똑똑하고 똑 부러지는 거 알지만 굳이 집안 분란 일으켜야 했냐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족은 아직도 부모님과 형이었나 봐요. 이건 링크 보내줄 생각이에요. 분란 만든다고 하길래 처음엔 미쳤냐? 이걸 듣고도 그 말 나오냐 했다가 나중엔 남편한테 화나고 실망했다기보다 그냥 제 잘못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당황했어요. 지금은 현재 그냥 열받는 것도 없네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어떤 분이 쓴 댓글이 진짜 큰일로 만드는 건 친정 부모님께 녹음 파일 보내는 거라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안 가요, 못 가요, 일하기 싫습니다. 이런 태도도 아니었는데 쌍욕 들을 이유 전혀 없다고 느껴서 좀 더 흥분했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후기는 따로 없지만 다들 감사합니다. 남편은 꼭 보여줄게요. 두 번째 추가. 점심 먹고 이제 확인해봤네요. 논란이 너무 많아서 저는 단지 제가 할 도리를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욕은 참을 수 없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세세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 말씀드릴게요. 시댁 재산이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아버님이 입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위원회인지 제가 농사일은 모르지만 그 지역 모든 일이 아버님 통에 될 정도로 땅도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60 넘으셨지만 아직도 건강하세요. 아주버님은 안산에서 정류점 낀 큰 마트 하다가 접고 시댁으로 내려가 농사 물려받을 거라고 배우는 중이시고요. 그 전에 저희 연애할 때도 호프집 음식점 하시다가 몇 번 업종 바꾸셨어요. 모든 자금은 다 시댁에서 나온 거겠죠. 아마 제 짐작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외동딸인데 아버지 큰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평생 꿈이셨거든요. 펀드며 주식도 저보다 훨씬 밝으시고 넓진 않지만 아파트 두 채 있는데 하나는 친정 본가고 하나는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명의는 친정엄마 명의입니다. 결혼할 때 제가 집, 시댁에서 혼수했고 예단 예물은 알아서 성의껏 하자고 불만 없이 준비했습니다. 재산 많은 시댁에 더 받지 않고 뭐 했냐 하시면 딱히 욕심이 없었어요. 다들 부모님 재산만 넘보며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월세 오피스텔에서 살았어도 저는 행복하게 꾸려나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다고 해도 그만큼 제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몇십억, 몇백억 하는 건물이 있는 집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도 학비 걱정, 용돈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눈 떡 벌어질 부자는 아니라도 잘 지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부부 둘이 합쳐 한 달에 거의 700에서 750만 원 정도 법니다. 제가 연봉은 조금 더 많아요. 경력이 2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매달 30%는 모으자라고 해서 200에서 30만 원은 유동적으로 무조건 적금 들고 있고 시댁엔 80만 원씩 드렸어요. 중간중간 용돈도 드리는데 매달 100만 원은 너무 많은 느낌이고 50은 작단 느낌이라서 나름대로 중간선 정한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집안일 생길 때마다 몇십만 원씩 용돈 드리고 친정엔 용돈 안 드려요. 가끔 제 선에서 엄마랑 놀러 다니고 선물 챙겨드리고 그게 답니다.
남편도 친정에 잘해요. 저희는 당산이고 친정은 방이동이에요. 그리고 친정은 남편 동반보단 저 혼자 가서 엄마랑 놀고 오는 게 다고요. 형님한테 제가 용돈 안 챙겨드렸을까요? 매번 드리진 못해도 앞서 말했듯이 온천 다녀오시라고 보내는 사소한 용돈은 다 형님 드렸어요. 힘드신 건 형님이신 거 잘 아니까요. 불만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벌이에서 몇십만 원 더 빠져나간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요. 300km 운전해서 가면 누가 운전합니까? 남편이 하겠죠. 본인도 피곤해요. 안 가는 거 분명 찬성했고 제가 딱 못 간다고 해줘서 나름 고마워했을 거예요. 제가 뒤에 숨어서 여태 편하게 하자고 내가 번 돈으로 반 나눠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리고 사는데 이딴 식의 태도가 말이 되나요? 쓰다 보니 더 짜증나네요. 남의 편이라는 새끼는 이틀째 말 한마디 없습니다. 링크 보내준다는 거 저도 생각 못하고 아직 안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기적인 성격이라는 거 100번 이해한다 쳐도 도저히 제가 그만큼 욕먹어야 하나 싶어서 지금은 정말 온갖 정이 떨어지네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며칠씩 말 안 하고 사는 거 못해요.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얼굴 보고 각자 살자고 적금 깔끔히 반반으로 나누고 각자 월급에서 알아서 자기 부모님 챙기고 네 알아서 시댁 용돈 챙기라고 할 생각입니다. 아마 형님 사건보다 더 큰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화가 나서 주체 못하고 그런다기보단 지금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짜증만 좀 나네요.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경솔했다지만 녹음 파일 돌렸을 때 남편이 자기 가족을 더 위하는 마음이더라도 빈말이라도 저를 위로해주는 척 조금만 했었으면 이런 마음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친정 부모님께는 절대 파일 안 들려드릴 겁니다. 가슴에 못 박을 일 있나요? 저 혼자 해보다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겠지만 아마 아무 말 안 해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한다면 절 믿어주실 거예요. 엄마, 아빠 빼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이라는 걸 느낀 요즘이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남일에 무슨 오지랖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로서 속상해서 글을 쓰게 됐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딱 붙어 다닌 단짝이에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너무 친해서 가족 같은 사이고요. 대학도 이 친구가 저 따라서 같은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임신해서 자퇴하지만 않았어도 아마 같이 졸업했을 거예요. 22살에 사귀던 30살 남자친구랑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른 나이에 아기를 가져서 걱정은 됐었지만 그래도 친구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 엄마가 된다는 게 내심 기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친구네 집이 좀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사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좋으셔서 사춘기 시절 친구가 많이 힘들어했고 저희 집에서 종종 자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주 친구랑 친구네 엄마에게 손을 대셨대요. 하지만 아줌마, 친구 엄마는 친구를 위해서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랑 친구는 생각이 좀 달랐지만요. 아이를 위해서 그 모진 세월을 참고 사는 게 참 안타깝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야 남이니까 상관은 없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친구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을까요? 아빠는 매일 술에 절어 살고 저한테도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매일같이 울며 기도하던 친구였거든요. 조금 더 머리가 크자 엄마도 같이 원망하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이혼 안 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반대로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친구는 이혼 안 하고 같이 산 엄마도 원망했었어요. 그렇게 친구가 일찍 결혼하면서 아줌마도 이혼하고 현재는 혼자 식당 일 하시면서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인지 친구는 항상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어요. 난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아이 때문에 참고 살지는 않을 거야. 남편과 안 맞다면 그냥 쿨하게 이혼할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맞지도 않는 남편과 살면서 아이에게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낫잖아 라고 말했었어요. 친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알기 때문에 무어라 말은 못하고
그때마다 그래 그래 하며 우는 친구를 안아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은 했었어요. 매일같이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계속 할 거라면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고 아이가 나중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이 교육상에도 안 좋다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참고 같이 사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한테 엄마도 아빠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역할인 걸 알지만 그건 부모가 사이가 좋을 때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했었지만 친구가 이혼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살길 바랬어요. 친구로서 기도했고 축복했었는데 아이 낳기 전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도 달래보고 친구 남편도 만나서 제발 잘 좀 살라고 달래보고 그랬었는데 한동안 작은 싸움을 반복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큰 싸움은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겠지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아이 돌 지나고 곧바로 이혼했어요. 처음엔 남자 쪽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몇 개월 안 돼서 친구가 양육비를 받으며 키우게 됐어요. 이혼하고 남자를 몇 번 더 사귀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애 어린이집 보내면서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친구와 아이와 그 남자 셋이서 살게 됐고요. 사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좀 신중하길 바랬는데 친구가 그 남자를 많이 좋아라 하고 또 그 남자도 친구를 좋아해주고 아이도 같이 안고 가겠다고 해서 이번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2년 못 살고 이혼을 하더라고요. 저랑 친구랑 아무리 친하다 해도 제가 겪어본 것도 아니고 친구 집 사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더라고요. 이혼하겠다고 저한테 말하길래 저도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안 맞는 사람끼리 굳이 참고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걸 보는 네 아들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부디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란다 하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줬는데 결국은 또 이혼하더라고요. 사실 친구에게 조금 실망도 했었어요. 잘 살길 그렇게나 바랬는데 이렇게 상처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상처받는 친구 아들을 생각하니 짠하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애교도 많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하던 아이인데 남 눈치를 많이 보고 특히 그 작은 아이가 친구 눈치를 그렇게 봐요. 소심해지는 거 보니까 이모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두 번째 이혼이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겠지 싶었어요. 저도 친구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맞추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낳았으면 어느 정도는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친구와 그 남자의 선택으로 태어난 거니 두 사람이 어느 정도의 희생은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세 번째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가 애가 유치원에 졸업반에 다닐 때인데 결혼을 또 한다고 하길래 그럴 거면 아이를 남자 쪽에 맡기는 게 어떻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애를 보내면 분명 애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거라고 아이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라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이제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고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세 번째 남편을 소개시켜줬었는데 결국 또 파토가 났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이혼도 아니지만 어쨌든 세 번이나 실패를 하게 된 셈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또 아이는 상처를 받았고요. 오랜 친구로서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친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 소리 했어요. 중간에서 상처받는 네 아들은 안 보이니 정신 차려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럼 아이를 생각해서 안 맞는 사람과 참고 살아야 하는 거냐며 묻길래 참고 살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결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면 되잖아. 너는 결혼도 이혼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가 혼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이도 있는데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맞지 않니? 했어요. 친구도 수긍했고 더 이상 결혼한다는 말은 한동안 안 하더라고요. 아이도 잘 커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성격도 다시 밝아졌고요.
가끔씩 아빠도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다 잘 됐구나 싶었어요. 근데 친구가 또 결혼을 했어요. 한다고 말하고 저에게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만나러 갔는데 웬걸. 이때까지 소개시켜준 사람들은 되게 첫인상도 좋고 매너도 좋고 그 순간엔 분명 친구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다 헤어졌지만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상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현재 하는 일도 그렇고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도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만난 지도 반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한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지 그래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어찌나 무서운지. 친구를 따로 불러서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줬지만 이미 푹 빠져서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저 사람도 이혼의 아픔이 있고 자신도 아픔이 있으니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응원해달라 하더라고요. 이번엔 정말로 잘 살겠다 하는데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하고는 뒤돌아서 버렸어요. 친구가 울면서 초반엔 전화 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잠시 뜸해졌었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에 조카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랑 새아빠랑 또 싸운다고 무섭다고 와달라고 결국 회사 반차 쓰고 쫓아갔어요. 집안은 엉망이고 친구는 씩씩거리고 있고 그 남자는 나갔는지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친구를 때렸어요. 태어나서 친오빠랑 싸울 때 말고는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는 전데 그 꼴을 보니 화도 나고 너무 속상해서 손이 나가더라고요. 친구랑 저랑 조카랑 셋이 앉아서 펑펑 울다가 친구랑 조카랑 데리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가 또 와서 싸움나면 안 되니까요. 조카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저랑 엄마가 돌봐주고 학교 보내기로 하고 친구 보고는 잘 생각하고 선택하라 그랬더니 고민도 없이 또 이혼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남자와는 이혼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니 참 답답하고 속상해요. 술 한잔 하며 이번에도 이혼하면 앞으로 어떡할 거냐 묻자. 앞으로는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두 번째 이혼하고 나서도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비용을 대줄 테니 너 상담 치료 받아라 해도 저한테 더 이상 빚 만들고 싶지 않다고 수차례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도 남일인데 신경 끄고 속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정말 지긋지긋한데도 친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이유를 찾자면 너무 오랜 세월 붙어 다녔기도 하고 또 친구가 어려울 때 제가 어깨를 내주기도 했지만 반대로 제가 어려울 때 친구가 손 내밀어 준 적도 많거든요. 저도 의지를 많이 했던 친구고 어린 시절을 함께 웃고 울며 지냈던 친구라 끊어내자니 제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괴로워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친구랑 조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욕심일까요? 제가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조언 좀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